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인데 크게 네 가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또 핵심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국 시장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큰 상대가 아니냐.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장벽을 제거하는 건데 어떻게 헤비급하고 붙어서 이익이 날 게 뭐 있겠느냐. 너무 큰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적으로는 한국이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을 미국에 일종의 좀 자유롭게 들어올수록 내주는 부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GDP 규모로 14배가 큰 시장을 얻는 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그마한 한국 시장을 받으면서 14배나 되는 시장을 내준다면 불공정 게임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버거운 상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주고 많은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또 새롭게 미국을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한때는 2003년까지 미국 시장이 우리의 제1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2분의 1 정도로 줄은 상황이거든요. FTA를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다시 바라보고 또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만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314건입니다. 그런데 95년 이후에 그 중에 거의 90%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 즉 FTA를 체결한 나라 사이에 교역하는 비중이 전체의 반절 정도 됩니다. 자, 이렇다 한다면 왜 FTA냐라는 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FTA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는 혜택을 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는 게 새로울 게 아니고 역차별을 안 당하는 아주 소극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왜 FTA냐라는 질문에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부터 중국과 대만이 FTA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 800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즉 적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FTA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 러시아 쪽에 CIS라고 하는 거죠. 그쪽이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나라들끼리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로 러시아라든가 우즈벡이랑 했지만 지금은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FTA보다 수준이 높은 관세 동맹을 통해서 더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시아에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참 그 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고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FTA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은 어떤 FTA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전세적인 기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15일 날 미국과 FTA가 발효되면서 45개국과 FTA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이 이후에 이제 터키가 가서명에 들어가서 상반기 안에 아마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 비준을 통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한 터키 간에도 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FTA 건수로는 9건이 되는 거고요. 국가로는 46개국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FTA에 있어서 지각생입니다. 2003년만 해도 몽골과 몇 개 안 남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몇 개 안 남은 그런 나라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2011년 7월에 EU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의 FTA 대상국이 27개국이 한꺼번에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은 아세안과 미국과 EU, 즉 세계 빅3 경제권과 FTA를 실제 발효시키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의 생산을 통해서 EU나 미국 또는 엔고라든가 위안화 강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큰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하나의 기지로서
아시아의 그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기업의 경영 활동의 기지로서 한국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FTA 허브, 즉 투자의 허브로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술이라든가 자본 협력이 또 기회가 생기고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TA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7년간 수출 증가율이 21.3%입니다. 동기간에 다른 나라와의 교육 증가율은 13%에 불과해서 사실은 우리가 칠레의 FTA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른, 2배 이상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전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부분을 보여주면서 FTA가 교육 증대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수치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TA가 대기업들에게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은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FTA에서 첫 번째 FTA이자 그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칠레와의 FTA인데 그 FTA를 보면 실제로 수출한 새로 FTA 체결 이후에 수출한 기업의 96%가 중소기업이고 수출액의 83%가 중소기업들이 한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FTA라는 게 한국에서 어떤 공정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FTA 적용의 큰 관건인데 대부분이 한국산 원부자재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했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부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직접 수출하든 아니면 직접 수출하지 않고 대기업에 납품하더라 하더라도 FTA에 대한 혜택에서 직접적인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대기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FTA 효과다라는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 부분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FTA를 그 수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더 큰 부분은 또 직접적인 부분은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코텀스 조건에 DDP나 DDU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수입자가 관세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는 수입상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상이 관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보다 더 저렴하게 수입품을 조달하게 되고 그 수입품을 조달한 측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내 소비자에게 또는 엔드 유저에게 더 싸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내수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큰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부품을 들여오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관세를 내고 들여오느냐 안 내고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내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수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FTA 시대의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제는 FTA가 45개국과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활용이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활용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이제 고민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FTA를 체결한 나라와 원부자재 수입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내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 비율이 안 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조달한 게 국내에서 조달한 것과 원부자재 그 비율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각적인 그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구조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U와 칠레는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EU도 뭐 사실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는 높은 그 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세안 쪽에 활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쪽에 좀 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미 FTA 추진의 뭐 특징은 특별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큰 시장이고 또 우리보다 고급 제품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의 그동안 가격 경쟁인 측면에서 많이 경쟁하던 측면이었는데 FTA를 통해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시장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95, 6% 정도가 철폐되는데요.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라 한다면
이제는 관세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도 스스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챙겨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세 철폐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활용 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5년이면 5년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선형 방식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철폐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원산 증명이 가장 어려운데 이번 자율 증명이라는 부분,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FTA가 관세 부분의 혜택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내 통관 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품 취급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주재원 비자 기간이 5년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 인력도 없는데 왜 우리가 FTA를 이용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용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특허가 필요한 것처럼, 품질을 높이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FTA라는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 요소다. FTA를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가 기업의 마켓 수요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실제 기업에 와닿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수출 관련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좀 그 관세 철폐 기간이 유예된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 그다음에 섬유류 쪽, 의류 부분이 나름대로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관세는 미국 쪽에 보면 2.5%에 불과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또 지금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품 조달이 자동차 부품이 최고 한 12%까지 관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철폐되면 현지 공장 운영에도 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또 이 합성 수지류 쪽 부분 보면 화학 쪽이 한 6%의 관세 철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즉시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도 나름대로 이제 관세가 약간 장기적 5년 정도에 철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ABS라든가 이런 부분은 6% 이상의 그 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사가 8%, 물론 10년 철폐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간다면 또 분명히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ED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색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품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요. 또 우리 이제 또 하나 기대하는 부분 중에 사실 그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또 한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먹거리 부분에 대한 수출 증대도 나름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관세가 너무 적어서 철폐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FTA가 또 하나는 그 어떤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한류와 우리 어떤 그 먹거리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그 전기, 일반 기계 부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섬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섬유 부분은 뭐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혜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양말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관세, 장갑 같은 게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제조 기지를 경기도 북부 정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고급 시장을 그 공략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또는 그 중국에서 유통하는 기업들을 좀 흡수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이제 한미 FTA가 이 섬유 부분에서는 좀 까다로운 원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일관 공정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또 대구에서는 또 섬유 부분에 대한 수출이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 상당히 수출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신발류도
사실은 대부분 해외 생산하고 있지만 특수화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화 부분이 관세가 뭐 30%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그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되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요, 저희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홈페이지가 irt-kita.net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품목들의 그 주요 품목들의 어떤 수출 유망도라든가 그 어떤 관세 개선 혜택 같은 것들을 자세히 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한미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 한 60여 개 기업을 한미 FTA 발의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중국과의 경쟁하고 있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17.6% 관세가 철폐돼서 뭐 자기네들은 20-30% 정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문구나 이런 부분에 섬유 같은 데서도 오히려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생산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유턴 내지는 국내의 어떤 그 경기 진작에 오히려 그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좀 짚어보면 사실은 바이어가 먼저 이익이라는 측면을 봐야 한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EU나 미국이나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관세 인하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다면 바이어의 마켓 쉐어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FTA 발효에 대한 보다 강화된 홍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게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광고 비용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 관세 인하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섬유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그 원사서부터 공정을 갖춰야 되는 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기반을 중국이 인건비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같은 게 연간 한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한 5% 되고요. 또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또 10 내 20%의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생산 기반을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본이나 중국 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EU 기업과의 FTA를 체결하는 게 당분간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나 중국 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생산 협력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제의해보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IR,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IR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FTA는요, 이게 부서가 나서서 하기는 힘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미와 한EU FTA가 개막되면서 그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수입 전략을 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관세가 높아서 수출을 못했거나 관세가 높아서 제품 개발을 주저했던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업체 한 예인데요. 원래 그 제품을 생산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왜냐하면 관세가 미국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FTA가 체결되면서 지금 현재는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연관 상품인 경우에는 그 관세 절폐를 실제 자기 이익으로 시연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예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자기 지금 현재 제품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체크해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또 FTA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일본에서 수입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기계류가 57.7%로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 수입 차원에서도 새로운 FTA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